시작하겠습니다. 목차 보시면 저희가 5개의 챕터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1, 2번은 재산 취득에 관한 내용, 3, 4번은 처분에 관한 내용을 자세한 사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 취득에 관한 내용이고요. 교육청에서 발주하여 학교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학교에서 재산 등재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고, 답변은 교육청 재산 담당자분께서 교육청 재산 대장 관리에서 검수권을 조회해서 정리사용기관명을 해당 학교로 지정해 주시면 학교의 재산 담당자분께서 대장정리 대상 목록에서 정리기관으로 체크해서 조회한 다음에 대장에 등록하시거나 증감 등록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정리사용기관명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지출을 하시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검사 검수를 하시고 학교에서 대장에 반영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지출하는 계약 담당자분과 재산 담당자분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혼란이 올 수 있는데요. 물품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검수자가 물품 관리 조직을 지정해 주지만 재산의 경우는 재산 담당자분께서 정리사용기관명을 지정해 주셔야지만 학교에서 검수를 연결해서 대장에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재산 담당자분께서 지출이 끝났다 그랬을 때 재산 관리의 대장 정리 대상 목록에서 해당 검수권을 조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보시면 정리사용기관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지출한 교육청이 정리사용기관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돋보기를 클릭하셔서 조직 목록 조회를 하신 다음에 실제 등록을 해야 할 학교를 선택하시고 확인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사용기관명이 학교로 지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주시면 교육청 재산 담당자분께서 해주시는 정리사용기관명 지정이 끝나는 거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학교 담당 선생님께서는 학교의 대장정리 대상 목록에 가셔서 정리 기간을 체크하시고 조회하시면 교육청에서 지정해주는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그 건을 가지고 대장 정리하시거나 대장에 등록하시거나 증감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출한 검수권을 연결해서 대장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재산 담당자분께서 대장 정리 대상 목록에 정리 기간을 체크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시고 만약 조회되는 내용이 없다면 교육청 담당자분께 요청하셔서 정리사용기관명을 지정받으신 다음에 대장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하실 때 정리사용기관명 지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분할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개의 검수 완료권을 여러 개의 재산으로 대장 등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답은 재산관리 대장정리 대상 목록에서 검수권을 조회하신 다음에 N개 분할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N개 분할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고 팝업창을 호출하신 다음에 비용 처리, 대장 등록, 증감 등록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 건의 대장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대장 정리 대상 목록에 검수권이 조회가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검수권을 여러 개의 대장으로 등록하고 싶으시거나 또는 일부는 비용 처리하고 일부는 대장으로 등록하시고 싶다. 이럴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검수권을 체크하신 다음에 위에 보시면 N개 분할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이 정리 대상 계약 내용과
등재대상 재산 목록이 조회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여기에서 대장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이 대장을 등록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등록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종류나 구분, 종목 등을 입력하시고 대장을 등록하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이렇게 등재 대상 재산 목록에 방금 등록한 재산이 대장으로 표시가 되고요. 보시면 위쪽에 검수 금액, 기정리 금액, 미정리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등록한 재산이 기정리 금액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러면 남은 미정리 금액 내에서 얼마든지 더 나눠서 대장으로 등록하시거나 다른 대장에 증감을 등록하시거나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검수 목록에서 이렇게 하나의 검수권을 N개로 분할 등록하실 때는 N개 분할 등록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러 검수권을 하나의 대장으로 등록하고 싶으시다. 그럴 때는 여러 건을 체크하시고 대장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증감 등록 버튼을 클릭하셔서 묶어서 등록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상호 전환에 관한 내용인데요. 재산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재산을 물품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후에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재산 대장 관리에서 해당 재산을 더블 클릭한 후 감소 용도 폐지를 선택해서 저장해서 승인을 받으면 일반 재산이 되는 용도 폐지가 진행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물품 상호 전환 메뉴로 이동하셔서 인계 탭의 요청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인계 내용을 입력하고 결제 요청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재산에서 상호 전환 인계 승인이 완료되면 그 다음은 물품 담당자분께서 물품 관리의 상호 전환 인수 승인 메뉴에서 전환 요청 재산 목록을 확인하신 다음에 물품으로 저장하고 결제 승인 받으시면 상호 전환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서 좀 주의해 주셔야 할 거는 일단 재산 대장 입장에서는 상호 전환을 하게 되면 재산 쪽에서는 처분을 하시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상태로는 진행하실 수가 없고 먼저 용도 폐지를 하셔서 일반 재산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상호 전환을 진행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재산 담당자가 작업을 해주시면 그다음 물품 담당자가 마무리 작업을 해주셔야 하는데 만약 중간에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재산 담당자는 인계 승인을 받았는데 물품 담당자가 인수 승인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붕 뜨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실 때 문제가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상호 전환을 진행하셨다면 물품으로 승인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반려를 하시는 상태로 해서 완료하신 다음에 결산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화면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재산의 물품 상호 전환이라는 메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계하고 재산에서 물품으로 진행이 되는 탭이 있는데요. 이 탭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요청 등록 인계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물품 상호 전환 인계 요청서를 등록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 화면에서 요청 명의나 물품 조직 그리고 비고 등을 입력하시고 이번에 있는 대장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게 상호 전환 대상 재산 대장 검색이라는 팝업이 호출이 되고 여기에는 일반 재산만 조회가 되겠죠. 일반 재산 중에서 물품으로 상호 전환할 재산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상호 전환 대상으로 해서 저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결제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목록으로 이동을 하셔서 결제를 진행해 주시고 완료가 되면 인계 요청서는 완료가 된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품 담당자가 물품 쪽에서 상호전환 인수, 물품으로 인수하는 결제를 반드시 진행해 주시거나 아니면 반려해 주시거나 이렇게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화면은 이제 반대로 물품 담당자께서 물품을 재산으로 상호전환하시겠다고 인계 신청해서 완료된 건을 재산 담당자분께서 처리하시는 화면입니다. 재산의 물품 상호전환, 인수, 물품에서 재산으로 하는 탭으로 이동을 해서 보시면, 조회를 해보시면 물품 쪽에서 인계 승인 완료된 건들이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재산으로 등록할 건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상세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재산을 등록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 여기에서 대장 등록 버튼을 클릭하셔서 중간쯤에 대장 등록 버튼이 있습니다. 대장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고 나면 이렇게 물품 재산 대장 등록하는 화면이 전환이 되고 여기에서 어떤 재산으로 등록을 하실지 내용을 맞춰서 등록을 다 해주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취득 구분이 재산 물품 상호 전환으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시고 나서 다시 목록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앞서 보셨던 인수 확인서 화면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결제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목록으로 이동하셔서 결제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드려야 할 부분은 만약에 반려를 하시잖아요. 제가 앞서 보는 화면을 다시 한번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하시게 되면 반려받은 것을 뭐 다시 취소를 하시거나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재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려 취소는 없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재산 담당자분께서 물품으로 바꾸시겠다, 상호전환 하시겠다라고 해서 인계 신청하셔서 승인 완료가 됐는데 물품 담당자분께서 만약 그거를 반려하셨다. 그러면 그 재산은 그냥 용도 폐지 승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시 뭐 처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상호전환 다시 진행하셔도 되고 용도 폐지 취소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용도 폐지 취소를 하실 수는 없고 이렇게 뭔가 반려받은 거에 대해서 반려 취소를 하는 기능은 없이 그냥 다시 신청을 해주시면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 다음 용도 폐지 취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용도 폐지 승인 받아서 일반 재산이 된 재산을 용도 폐지 취소하여 다시 행정재산으로 되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용도 폐지는 결제 승인이 되는 순간 기존 행정재산을 부대장이 등록이 되고 일반 재산이 신규로 등록이 됩니다. 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면 지금 현재 용도 폐지되어진 일반 재산이 아닌 부대장, 용도 폐지 감소 처리한 원래의 행정재산을 조회하셔서 용도 폐지 내역을 선택한 후에 승인 취소 요청해서 승인이 완료되면 생성되었던 일반 재산 저장한 거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로 표현을 한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화면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용도 폐지를 하시게 되면 그 원건 행정재산이 부대장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일부만 용도 폐지를 하시게 되면 부대장에는 표시가 안 되게 되는데요. 용도 폐지를 취소하실 때는 먼저 부대장 여부 전체로 놓고 조회를 하신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이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용도 폐지를 해서 생긴 일반 재산을 가지고 뭐 삭제를 하시거나 결제 취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재산인
행정재산에서 결제 취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행정재산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재산의 상세 내역으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감소, 용도 폐지한 이력이 조회가 됩니다. 이 감소, 용도 폐지한 내용을 결제 취소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을 선택하고 보시면 이렇게 승인 취소 부분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비로소 이렇게 승인 취소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승인 취소 버튼을 클릭하셔서 승인 취소 요청하시고 나서 결제가 완료가 되면 용도 폐지 승인 취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승인 취소 받으셨다고 해도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감소 용도 폐지라는 이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저장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되니까 이 저장한 내용까지 삭제를 해주셔야지만 용도 폐지한 내용을 완전히 취소하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제 취소하신 다음에 그 저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삭제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삭제까지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정 버튼 클릭하셔서 승인 취소 활성화 시킨 다음에 승인 취소를 클릭하셨을 때 알림창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건이 처분 신청에 통해서 처리가 된 내용이라서 승인 취소하실 수 없다라는 알림창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용도 폐지를 하는 경우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산 증감 등록에서 감소 처리해서 승인받아서 용도 처리하는 경우 앞서 취소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재산 처분 신청에서 용도 폐지 후 처분이나 용도 폐지나 용도 폐지 후 매각 이렇게 처분 신청을 통해서 결제받아서 용도 폐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지금처럼 대장에서 승인 취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확인창이 뜨면서 승인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산 취득 및 처분 신청에 가셔서 처분 대상 탭으로 이동하셔서 완료권을 조회해 보시면 거기에 이제 결제 완료로 해서 처분 받으신 이력이 조회가 됩니다. 이 건을 선택해서 승인 취소를 받으셔야지만 용도 폐지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승인 취소 하시게 되면 승인 취소 요청하시겠습니까? 라고 조회가 되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용도 폐지로 해서 생성된 일반 재산이 삭제된다라는 알림창이 뜹니다. 확인하시고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결제가 완료되고 나면 마찬가지로 지금 작성했던 이 처분 신청권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작성 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저장한 내용을 삭제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삭제 버튼이 겉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소재지 부분을 클릭하셔서 내용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고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4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 방식으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5번째 기타 재산 주요 FAQ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고 이해도 잘 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간단하게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별다른 화면 없이 준비를 했고요. 보시면 첫 번째, 증감 사유가 구 에듀파인과 다른 것 같습니다. 변경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받으셨을 텐데요. 증감 사유 부분이 재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그래서 얼마 전 11월 말부터는 재산 대장 관리 화면에서 물음표 부분, 도움말 부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떤 증감 사유가 해당이 되는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사용자 지원 서비스 정보마당에 사용자 지침서의 증감 사유 도움말이라는 부분을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검사 검수 후 소모품 처리를 했는데 재산관리 대장정리 대상 목록에서 해당 검수권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검수권의 경우 검수 확정이 되면 물품 검수자산 정리 대상 목록과 재산 대장 정리 대상 목록에서 동시에 보여지고 어느 한 곳에서 소모품 비용 처리하거나 또는 대장에 등록 반영을 하게 되면 다른 한 곳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품 쪽에서 소모품 처리를 하셨다면 재산 쪽에는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재산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물품에서 소모품 처리한 거를 취소하시면 재산에 다시 대장정리 대상 목록에서 조회가 되니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 공시지가 등록을 해도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공시지가는 그 해당 공시지가 변동을 대장에 등록을 하는 것이고요. 이 재산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재산 대장에 있는 그 최종 금액, 현액 같은 경우는 증가 등록을 하거나 감소 등록을 하셔야지만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등록했다고 해서 그 재산 금액이 변동되진 않고요. 또 최초 토지 구매액에서 금액이 올랐다고 해서 현재 금액으로 수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뭔가 증가 사유나 감소 사유가 발생하셨을 때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건물 재산 대장에서 재산 종류를 자복에서 사무소로 수정하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재산 종류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이면서 자복인지 사무소인지 뭐 창고인지 이런 재산 종류가 있는데요. 이 재산 종류를 수정하시고 싶으신데 재산이 한번 등록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수정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등록하실 때 사무소로 등록해야 할 것을 올 회기에 자복으로 잘못 등록했다 그러면 등록하신 걸 취소하고 다시 등록해 주셔야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전 연도에 자복으로 등록을 했는데 이것을 사무소로 종류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것은 자복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장에서는 감소를 시키고 다시 사무소로 증가시키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 대장 관리에서 해당 재산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신규 버튼을 클릭해서 증감 부분을 감소, 증감 사유는 종목 변경으로 해서 감처리 하신 다음에 신규로 등록하실 때 종목 변경 취득으로 해서 감처리한 대장 정보를 연계해서 신규 대장으로 등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5번째, 검수권을 재산 등재 시 일부는 증감 등록하고 일부는 비용 처리하는 방법은 이거는 앞서 자세하게 우리 N분할 등록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장 정리, 대장 목록에서 해당 건 N분할 등록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일부는 비용 처리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6번째 보시면 재산을 취득 신청하셨는데 이 재산 취득 신청 승인권이 재산 대장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라는 질문 근데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재산 대장에 등록하는 방법은 대장 정리 대상 목록에서 검수권을 연결해서 저장해서 등록하시거나 또는 재산 대장 관리에 신규 버튼을 클릭해서 등록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 버튼 클릭해서 등록을 하실 때 결의를 연결하시거나 미검수 결의번호를 연결하시거나 아니면 그 재산
증감 사유에 따라서 결제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취득 신청은 말 그대로 신청서에 대한 승인입니다. 그래서 취득 신청을 받았다고 해서 승인 받았다고 해서 대장에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대장 관리에서 조회했을 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취득 신청을 받으셨다면 그 건으로 지출을 진행하셔서 검사 검수를 진행하셨다면 그 검수건을 연계해서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미검수라면 신규 버튼을 이용해서 다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7번째, 재산에서 증감 등록 시 회계 결의 번호가 생성되는 건이 있고 미생성되는 건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증감 구분에 따라서 생성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도 폐지와 같은 자체에서 이동하는 증감 사유라면 결의 번호가 생성되지 않고 철거나 매각 같은 외부로 이동하는 경우라면 결의 번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안별로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재산에 대해서 분할이나 합병이 되나요? 이 부분은 새로 이번 K-에듀파인에서 신규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에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분할 버튼과 합병 버튼을 통해서 분할이나 합병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토지, 건물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이나 합병이 불가능했었는데요. K-에듀파인에서는 공작물 같은 경우 분할 합병 버튼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 분할 합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분할로 처분을 하고 합병으로 취득하고 할 때 이전 재산을 연계해서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용자 지침서 재산 취득 처분 관리 2020년 10월 29일 수정 라고 해서 제목을 검색해서 보시면 매뉴얼이 나와 있고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매뉴얼 참고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를 처분 매각할 때 처분 금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처분 신청을 하실 때는 대장 금액을 입력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에 있는 그 대장 자체를 처분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장 금액을 입력하시는 게 맞고 단 처분 계약을 하실 때는 실매각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매각 계약을 하실 때는 뭐 얼마를 받고 매각을 하시는 계약 금액이 있을 테니까 실제 매각 금액을 입력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처분 신청은 대장 금액으로 하시고 처분 계약은 실제 거래하는 매각 금액으로 입력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10번 보시면 재산 관리에서 정리 업무에 물품 관리로 지정을 했는데 검수자산 정리대상 목록에서 조회가 안 됩니다. 라고 질문해 주시는 경우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대장 정리 대상 목록에서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정리 사용 기간명 지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 옆에 정리 업무라고 해서 재산 관리인지 물품 관리인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물품 관리 선택 부분은 숨기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품 관리로 선택하고 저장을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물품 관리에 가서 뜨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검사 검수가 확정이 되면 재산과 물품이 동시에 조회가 됩니다. 선생님께서 굳이 그것을 물품 관리로 진행 안 해주셔도 물품에서는 검수권은 조회가 되는 상황이고요. 단지 재산 쪽에서 보실 때 너무 많은 물품들이 조회가 될 경우 목록에서 조회가 될 경우 재산에 등록하실 때 좀 번거로우시니까 물품 같은 경우는 숨기기 기능으로 정리 물품 제외 체크하고 보실 때 조회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번, 11번째 보시면 사용기간 결산 보고 반려 후에 결산서를 삭제하고
작성 마감 취소하니까 결산서가 이미 생성되어 작성 마감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선생님 좀 체크를 해주셨다가 지금 교육 참가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교육청이나 지원청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관련이 깊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셨다가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제가 재산, 결산 정리해 드릴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기관에서 결산 보고서를 제출 취소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게 답이거든요. 네. 재산 결산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12번은 폐지된 기간, 폐교 같은 경우에 현재 보고서 자료에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폐교도 결산을 진행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폐교가 되었더라도 해당 연도에 재산의 증감이 발생했다면 현재 보고서를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1월부터 12월 기간 중에 폐교가 되었다면 또는 어떤 기간이 폐지가 되었다면 결산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산 진행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물품 주요 FAQ에 보면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재산과 물품 동일하게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타 재산 주요 FAQ까지 해서 재산 부분에 대한 주요 기능 및 FAQ는 마치고요. 다음 물품 주요 기능 및 FAQ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록 한번 보겠습니다. 목록에 보시면 아까 앞서 설명을 드릴 때 결산에 유용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취득과 처분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서 재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물품에서도 취득하는 부분, 그 다음에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위주로 해서 사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물품에 관련된 취득 처분 내용이고요. 5번 폐지기간 결산 부분은 사실은 재산과 공통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폐지기간 결산 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타 물품 주요 FAQ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수자산 정리대상 목록에서 대장 반영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건데요. 보시면 예산 부족 때문에 2개의 예산으로 1개의 물품을 구입해서 검수자산 정리대상 목록에 2줄로 조회됩니다. 하나의 물품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을 주셨고요. 답변 보시면 굉장히 길게 설명을 적어 놓았지만 결국은 N대1로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말쯤 지금 이 시기쯤 되면은 각 학교, 각 기관들에서 남은 예산으로 하나의 물품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2개 또는 3개 이 예산으로 하나의 물품을 구입하셨을 때 예산이 다르면 검사 검수를 각각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물품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수건으로 조회를 해보면 3줄, 2줄 이렇게 조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온 검사 검수 완료 확정권을 하나의 물품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수자산 정리대상 목록에서 보시면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조회된 검수권을 가지고 1대1로 대장 반영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체크해서 소모품으로 처리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은 대장 반영했거나 소모품 처리한 것을 조회해서 반영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 외에 보시면
N대 1 대장 반영 기능이 있습니다. 앞서 질문한 것처럼 여러 개의 검수권을 하나의 물품으로 등록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검수권 중에서 하나로 묶어서 통합해서 등록할 검수권을 같이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반영 구분을 N대 1로 선택하신 다음에 대장 반영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약 물품 정리라는 팝업이 호출이 되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위쪽에 내가 선택한 검수권이 조회가 되고 행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서 물품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내가 등록하고 싶은 하나의 물품을 입력해서 저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고 나면 위에 보여지는 두 개의 검수권을 내가 선택한 하나의 물품으로 대장에 반영하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체크하고 대장 반영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대장 반영한 내용으로 해서 물품 취득 대장 정리 목록으로 이동이 됩니다. 네, 이렇게 N대 1로 반영하신 다음에 물품 취득 대장 정리 목록에서 조회를 해보면 내가 선택한 마지막으로 반영한 물품으로 조회가 되고 그 물품을 대장 정리해서 결제 요청해서 결제 완료가 되면 대장에 등재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예산으로 하나의 물품을 구입하셨을 때 등록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반대로 그러면 하나의 검수권을 여러 개의 물품으로 나눠서 등록하고 싶으실 때 마찬가지로 검수자산 정리대상 목록에서 한 줄 그 해당 건을 체크하시고 이번에는 반영 부분을 1대 N으로 선택해서 대장 반영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또 계약물품 정리 팝업이 호출이 되는데요. 이번에 보시면 한 줄 위에 반영 부분에 한 줄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얼마든지 행추가해서 여러 가지의 물품으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물품뿐만이 아니라 일부는 물품으로 등록을 하고 일부는 소모품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싶은 물품으로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나눠서 등록하고 싶으신 만큼 선택을 해주시고 그 중에 일부는 소모품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행추가를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소모품 처리 금액을 입력하시고 나서 소모품 처리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소모품 처리 줄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대장 반영을 하시게 되면 내가 등록한 두 건은 물품 취득 대장 정리 목록으로 이동이 되고 나머지 소모품 처리하겠다고 한 이 금액은 소모품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시면 물품 취득 대장 정리 목록에 내가 등록한 물품으로 반영이 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체크하시고 대장 정리하신 다음에 결제 요청해서 결제 완료해 주시면 대장에 등록이 됩니다. 다음은 G2B 물품 목록 번호를 변경하는 방법. 네, 보시면 물품 분류 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전처럼 불용 먼저 하고 진행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구 에듀파인에서는 분류 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불용하고 처분하고 다시 취득하는 순서로 굉장히 복잡한 절차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물품 관리에 있는 작업 중에 가장 복잡한 작업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근데 K 에듀파인에서는 물품 관리에서 G2B 물품 목록 번호 변경이라는 메뉴가 신설이 됐고요. 이 메뉴에서 불용 작업 없이 바로 분류 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결제는 진행을 해주셔야 하고요.
네, 하시는 방법은 G2B 물품 목록 번호 변경 메뉴에서 조회해서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결제 요청해서 승인 받으시면 바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거는 이제 품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 메뉴에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전처럼 불용, 분류전환 처분, 취득을 순서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다시 화면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G2B 물품 목록 번호 변경이라는 메뉴에 이동을 하셔서 변경 여부를 아니오로 놓고 조회를 하신 다음에 해당되는 물품, 조회를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대장에 있는 물품들이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류 번호를 변경하고 싶은 물품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변경 후, 그러니까 변경 후 G2B 목록 번호 칸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변경하고 싶은 번호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당 번호가 저장이 됩니다. 이 번호로 변경을 하시겠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저장하신 다음에 변경 여부 예, 그리고 승인 상태 미승인으로 조회를 해보시면 내가 저장한 그 물품들이 조회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체크해서 결제를 진행해서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물품 분류 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 우리 물품에 등록하실 때는 G2B 목록 번호라고 해서 앞자리 8자리, 뒷자리 8자리로 구성된 16자리 번호를 등록을 하시게 되는데요. 앞에 있는 8자리를 분류번호, 뒤에 있는 8자리를 식별번호라고 얘기를 하고 식별번호 같은 경우는 그냥 대장에서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앞에 8자리인 분류번호를 바꾸실 때는 반드시 G2B 물품 목록 번호 변경 메뉴에서 진행을 하시거나 또는 여기에서 진행하실 수 없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용하신 다음에 분류전환 처분하시고 다시 취득하는 형태로 분류 전환하셔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자, 앞서 제가 변경할 수 없는 물품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이렇게 분류번호를 변경하려고 했더니 다른 품종 번호, 구분 코드로는 G2B 물품 목록 번호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알림창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품종 구분이라고 있습니다. 품종 구분. 이 품종 구분은 선생님들이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게 결산서에 보시면 이 품종별로 결산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 품종이 10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1번 품종에서 2번 품종 이렇게 품종이 바뀌는 목록 번호 변경은 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품종이 변경되게는 진행하실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 팁 부분에 보시면 2번을 보시면 G2B 목록 번호 변경을 하실 때는 일반 물품만 조회가 됩니다. 처음 등록하실 때 비품 교부나 비품 기자재로 등록을 하셨거나 또는 등록하신 다음에 기자재로 연계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 리스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메뉴에서 목록 번호 변경을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물품들의 경우 또 마찬가지로 불용하신 다음에 분류전환 처분하시고 다시 취득하는 형태로 번호를 변경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상호 전환에 관한 내용인데요. 물품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을 재산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 물품을 재산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먼저 해당 물품을 불용 처리한 다음에 물품 관리에 있는 상호전환 인계 신청 메뉴에서 신규로 작성을 하시고 결제 완료해 주시면 물품 담당자가 진행하시는 인계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작업은 재산 담당자분께서 재산 관리에 있는 물품 상호전환 인수 탭에서 조회하셔가지고 결제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상호전환 관련된 내용은 K-에듀파인 오면서 새로 생긴 메뉴라서 많이들 관심 가지시고 많이 이용도 하시고 실제로 질문도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상호전환 인계 신청이라는 물품 관리의 상호전환 인계 신청으로 이동을 해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조회를 해보시면 상호전환 인계 신청 가능한 물품들이 조회가 됩니다. 그 중에서 내가 재산으로 변경할 물품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상호전환 인계 요청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목록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진행하셔야 할 게 불용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물품 대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내용이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용을 먼저 하신 다음에 상호전환 인계 신청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인계 신청 저장을 하셨다면 목록에서 해당 건 체크해서 결제 요청해서 완료해 주시면 인계 신청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까지 하시면 물품 담당자가 인계 신청을 완료해 주신 거고, 그 다음 이 건에 대해서 재산 담당 선생님께서 물품 상호전환 메뉴에 가셔서 인계 인수 탭에 가셔서 이 내용에 대한 결제를 완료해 주셔야지 이 업무가 마무리가 됩니다. 꼭 마무리해 주셔야지 되고, 재산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중간에 물품 선생님께서 인계 신청만 하고 승인받은 상태에서 재산 담당 선생님께서 아무 작업도 안 해주셨다 그러면 이 물품이 중간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셨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상호전환 인계 신청을 하셨다면 끝까지 반려든 아니면 재산으로 상호전환 인수 등 마무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반대로 재산 담당자가 인계 신청한 내용을 물품 담당자가 인수 승인하는 화면입니다. 네, 물품 관리에 있는 상호전환 인수 승인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시면 재산 담당자께서 재산에서 물품으로 인계하시겠다고 승인받은 내용들이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그 건 가지고 승인을 하실 건지 아니면 반려를 하실 건지를 정하시고, 승인 요청하실 거다 그러면 승인 요청 탭에서, 반려하실 거다 그럼 반려 탭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승인을 받으실 거다 그러면 해당 건을 선택하시고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품 기본 정리라고 해서 우리 물품 대장 정리하는 화면이 보여지고, 여기에서 그 물품을 어떤 물품으로 할 건지 G2B 목록 번호 선택도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도 입력하시고 행추가해서 운용 부서까지 지정을 하시는 대장 정리를 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결제 요청해서 승인 받으시게 되면 물품으로 등록이 됩니다. 자, 다음은 물품 결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매달 물품 취득 등록을 해서 대장에 등록을 했는데 결산서를 생성해서 물품 증감이 현재 계산서를 확인해 보면 증감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물품 결산 보고에서 월별로 생성하고 나면 5가지의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5가지 보고서가 생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1번,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중요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표시하게 되고요. 네 번째에 있는 보고서가 물품 증감 및 현재 계산서 가로하고 모든 물품이라고 쓰여져 있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보고서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 밖에 정수 물품에 관한 건 5번째 보고서에 보시면 물품 증감 및 현재 계산서 정수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보고서마다 조회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고서의 성질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중요 물품이라고 한 부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보시면 바로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결산 보고에서 생성을 했는데 생성한 내용을 보니까 물품 증가가 현재 총 계산서에 조회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본인은 분명히 1월 달에 취득 승인도 받고 처분 승인도 받았는데 이렇게 조회가 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오류 아닌가 싶어서 문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이렇게 옆에 제가 5가지의 보고서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화면 자체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이 스크롤을 움직여야만 이 화면 보고서 종류명이 끝까지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고서 종류가 5가지가 생성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중요 물품에 해당되는 내용을 표시를 하고요. 네 번째, 5번째가 모든 물품과 정수 물품에 대한 내용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1월 달에 뭔가를 구입하시고 취득을 하시고 처분을 하셨다면 그 물품에 대한 내용은 네 번째 보고서인 모든 물품에서 조회하셨을 때 정상적으로 조회가 된다면 등록이 정상적으로 된 거고요. 여기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중요 물품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고서가 중요 물품이라고 했는데 그럼 중요 물품은 뭘 가지고 중요 물품이라고 하느냐? 그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게 시도 담당자 선생님 화면 그 메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품 한도의 관리, 물품 한도의 현황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선생님들 화면에는 물품 한도의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한도의 현황을 보실 때 불용 한도액도 기준이 정해져 있고 관리 전환액도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면 소모품 기준액도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중요 물품 기준액이라고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 이상인 취득가나 가격이 이 금액 이상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셨을 때 우리 결산서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고서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셔서 오해 없게 결산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폐지된 기간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매년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3월에 폐지된 기간도 결산을 진행해야 하나요? 답은 해당 기간으로 3월까지 물품이나 재산이 존재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물품과 재산 결산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폐지된 기간의 결산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래에 4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일단 폐교가 됐기 때문에 조직 사용 여부가 아니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사용 여부를 먼저 예로 변경을 해주시고 두 번째, 폐지된 기간에 물품 관리 자료 권한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료 권한은 누가 받느냐 그러면 이 결산을 진행하실 분이 받으셔야겠죠. 해당 폐교에는 폐지된 기간에는 이미 물품 담당자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결산을 진행하고 계신 담당자분께서 그 폐지된 기간에 물품 자료 권한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그 권한을 받은 권한으로 해서 폐지된 기간으로 접속을 하셔서 결산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결산 작업 우리 하고 계시는 1월부터 12월 전체까지 결산서 생성해서 제출하는 이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하고요. 이런 모든 작업, 결산 작업이 완료가 됐다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시 이 폐지된 기간에 대한 자료 권한을 삭제하시고 조직 사용 여부도 다시 아니오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실제로 재산 담당 선생님께서 하시는 작업은 세 번째 작업인데요. 근데 1, 2, 4번 같은 경우는 재산 담당자가 작업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알고 계셔야지 요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자, 보면 첫 번째 이 조직 사용을 조직을 사용으로 변경하는 사용 여부 예로 변경하는 부분은 이게 총괄 관리자나 조직 관리 담당자가 해주셔야 해요. 조직 관리 담당자나 총괄 관리자가 보시는 거와 같이 조직 관리라는 메뉴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하고 조직 수정으로 가서 사용 여부를 예로 해서 사용 여부 저장하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는 간단한 작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요청하시는 건 물품이나 재산 담당자가 요청을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조직 사용 여부를 예로 변경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권한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권한은 보통 알고 계시는 권한 주시는 분들 총괄 관리자나 기관 관리자 분께서 이 결산을 직접 하실 분을 결산을 직접 하실 사용자를 조회하시고 그 사용자에게 사용자별 사용자 그룹에 해당 그 권한의 자료 권한을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폐지된 기간에 자료 권한을 행추가해서 넣어 주셔야 하고요. 이때 혹시라도 사용자별 사용자 그룹에 해당 그룹이 없거나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그 권한 먼저 받으시고 또는 행추가해서 그 권한 받으신 다음에 그 권한의 자료 권한을 필요 권한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담당 선생님께서 자료 권한을 받으셔야 할 텐데 만약 폐지된 기간이 학교라면 학교 권한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학교 권한을 교육청 선생님은 여기에 사용자 그룹에서 받으실 수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다시 또 그 권한을 먼저 만들고 이런 작업이 좀 복잡한 작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총괄 관리자나 기관 관리자분께서 잘 알고 계실 거고 혹시 모르시면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폐지된 기간에 자료 권한을 받으셨다면 그 다음 하실 거는 그 기간으로 들어가서 결산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산 작업을 하시는 결산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고 제출까지 진행 다 해주시고 나서 제출이 완료가 됐다면 결산이 완료가 됐다면 마지막으로 받았던 폐교의 자료 권한을 삭제하시고 그리고 조직도 미사용으로 변경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기타 물품 주요 FAQ 보겠습니다. 이 1번 질문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학교 선생님들 학교 회계에서 검사검수에서 지출을 했는데 물품 취득대장 정리 목록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교육비 특별회계로 조회가 됩니다. 이거 오류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통합자산관리는 교육비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검사검수건이 검수자산 정리대상 목록에서는 학교회계로 조회가 되지만 대장 반영을 엔데일로 한다거나 대장 반영을 하고 또는 대장 정리를 하시게 되면 회계가 교육비 특별회계로 조회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류 아니고요.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품 관리 조직. 네. 제가 검사 검수가 확정이 되면 물품 관리 조직을 지정을 해서 그 관리 조직에서 등록을 하시게 되고 재산 같은 경우는 정리사용기관명을 지정해서 지정받은 정리기관에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물품 관리 조직이 변경이 되는지, 그러니까 지출이 다 끝난 후에라도 물품 관리 조직을 변경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출이 다 끝나고 검사검수가 확정이 됐다면 그 검수권을 가지고 다른 데에 반영만 하지 않으셨다면 얼마든지 변경하실 수 있고 변경하시는 방법은 검수자께서 검사검수 처리로 가셔서 해당 검수권을 조회하시고 검사검수 관리 쪽으로 검사검수 처리 메뉴로 이동을 해서 보시면 거기에 지급 확정이라는 파란색 글씨가 있습니다. 그 지급 확정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팝업창을 호출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행삭제나 행추가로
물품 관리 조직을 변경해서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이나 직속기관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유치원이 통합학교로 되어 있다거나 할 경우에 이 메뉴를 이용해서 물품 관리 조직을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 검수된 물품 수량이나 단가 수정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검사 검수는 말 그대로 검사 검수하실 때, 지출하실 때 등록한 정보가 그대로 연계되기 때문에 물품 관리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꼭 그 내용을 수정을 하셔야 된다면 검사 검수 화면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하고요. 대신에 앞서 설명드렸던 대장 반영 1대 N이나 N대1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수량이나 아니면 뭐 합쳐서 통합해서 등록을 한다거나 반영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수량이나 금액은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G2B 물품 목록 번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물품 대장 정리를 하실 때 우리 돋보기 눌러서 G2B 물품 목록 번호를 조회해서 등록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G2B 목록 번호가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분명히 조달청의 목록 번호 쪽에서는 조회가 되는데 저희 에듀파인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 하면요. 일단 뭐 부여가 조달청에서 상품 정보 시스템을 봤을 때 부여가 안 되어 있는 물품이라면 당연히 조회가 되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목록화 요청을 하셔가지고 물품 번호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이 물품 번호가 목록화 요청으로 해서 부여가 됐다면 저희 K-에듀파인에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자동으로 연계가 되니까 혹시 오늘 부여가 돼서 오늘 조회해봤더니 조회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날 확인을 해보시면 연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외에 상품 정보 시스템에는 분명히 목록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가 계약 품목이라든가 또는 물품이 아니라 다른 품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도 마찬가지지만 아니면 여러 가지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는 복합적인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의 물품으로 등록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품 번호로 해서 각각 그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번호로 각각 등록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 상품 정보 시스템에서 연계를 할 때 물품 번호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물품 번호로 목록화 요청을 해주셔서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각각 물품별로 등록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섯 번째, 분교의 물품을 본교에서 검수자산 정리 대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앞서 질문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검사 검수하실 때 물품 운용 조직을 본교로 지정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 관리 조직 변경이 가능하니까 변경을 해주시면 본교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수리한계 비용, 여섯 번째 경제적 수리한계 비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예, 경제적 수리한계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는 불용 신청 관리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해당 물품을 검색해서 보시면 오른쪽 부분에 경제적 수리한계 비용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산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또 내용 연수가 지난 건에 대해서 무조건 20%로 표시가 되는 이런 그 계산식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물품 일괄 관리 전환을 2차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신규 버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물품 일괄 관리 전환이라는 것은 물품 조직에 통폐합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처리하는 기능으로 최초 1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시고 2회, 3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초 1회만 가능하니까 그런 경우에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관리전환, 8번째, 관리전환과 자료권한 부여받는 것의 차이점. 관리전환이라는 거는 물품 소유권이 달라지는, 관리하는 기간이 달라지는 거고요. 자료권한이라는 거는 그 권한을 받아서 물품 관리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의 통합자산 총괄 업무를 맡고 있어도 가별로 관리 전환을 하면 해당 관의 통합자산 관리 권한만 받아야 물품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간단하지만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건데요. 9번째, 사립학교도 물품 관리 전환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시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관리 전환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공립학교 같은 경우만 관리 전환이 가능하고요. 사립학교는 관리 전환 사용하실 수 없으니까 이 부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관리 전환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소요조회로 해서 진행하실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처분하실 때 관리 전환으로 처분하시는 부분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 10번째, 관리 전환 받은 물품이 실제로도 없고 취득을 할 수 없는데 삭제할 수 있나요? 이 내용은 제가 좀 해설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질문이냐 하면 우리 그 물품 취득 대상 정리 목록에 보시면 목록들이 쭉 있는데 보니까 끝에 보면 관리 전환 받은 물품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체크해서 취득을 하려고 해도 취득 취득 정리 일자가 이전 연도라서 취득하실 수 없고 실제 물품도 없는 경우,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해서 이제 공문으로 캐리스에 요청을 해주시면 데이터 확인을 한 다음에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대장 관리에서 매각 계약 진행 중이라고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상태인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품 매각을 하실 때 우리 물품 처분 관리의 운용 계약 관리에서 매각권 승인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 매각권을 승인 받으신 다음에는 반드시 대장 정리라는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대장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승인권으로 승인을 받으셨다고 해도 대장 정리를 하지 않으면 매각 계약 진행 중으로 표시가 되고 저희 에듀파인 대장에서 처분된 게 아니라 계속 보유 상태로 처리가 됩니다. 라고 기억하셨다가 대장 정리 버튼을 꼭 한번 클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12번부터 16번까지는 결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결산 보고 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산 보고 시 월별 제출 버튼이 비활성화입니다. 이 부분 구 에듀파인하고 K 에듀파인에서 달라진 점이거든요. 구 에듀파인에서는 월별로도 제출을 하셨지만 K 에듀파인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는 그냥 작성 마감 생성만 하고 전체에서만 제출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결산 진행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3, 14, 15, 16번도 결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 내용들은 저희가 물품 결산 진행하면서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재산과 물품 관련된 주요 기능이 FAQ 교육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2시 50분이니까 10분 정도 휴식 후에 재산 결산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